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. 화면에는 한 달 전에 만난 여자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. 저녁 같이 드실래요?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남자의 손가락은 답장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. 가슴은 설레는데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걱정들이 떠올랐습니다. 이 나이에 연애라니, 괜히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, 혹시 사귀는 아닐까,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. 결국 그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후회했습니다.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해졌을까? 언제부터 이렇게 겁이 많아졌을까 하고 말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렸는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적 말입니다.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만났다가 뼈아픈 상처를 받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은요.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중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과 다르다는 것, 그리고 그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망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.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. 60대 초반의 김 씨는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.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혼자였습니다. 텔레비전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. 그녀 역시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. 처음에는 가벼운 식사 자리였지만 대화가 통했습니다. 젊은 시절 겪었던 이야기들, 자식 키우며 힘들었던 일들,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김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.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했고 그녀도 좋다고 했습니다. 두 번째 만남, 세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. 김 씨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.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조금만 도와주면 곧 갚겠다고 믿어달라고 했습니다. 김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.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돈을 준 이후로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만나자는 연락이 뜸해졌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. 불안해진 김 씨가 직접 찾아갔을 때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.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. 돈은 천천히 갚을게요.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.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,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렇다면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. 사랑과 돈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합니다.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. 진짜 사랑한다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돈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. 50대 중반의 박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박 씨는 이혼 후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.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. 그러던 중 등산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. 비슷한 또래였고 혼자 사는 처지도 비슷했습니다.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.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. 주말마다 함께 산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여자가 말을 꺼냈습니다.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요?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. 동거를 하는 건지 재혼을 하자는 건지 애매했습니다. 여자는 일단 같이 살아보고 잘 맞으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.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. 한편으론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.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,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,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. 결국 박 씨는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. 그러자 여자가 화를 냈습니다.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, 진심이 아니었냐고 따졌습니다. 박 씨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
그 일 이후로 둘 사이는 서먹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. 박 씨는 한동안 우울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며 비슷한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두 번째 주의사항이 나옵니다. 관계를 너무 급하게 진전시키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. 진정한 사랑은 천천히 익어가는 것입니다.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거나 재혼을 서두르는 사람, 당신의 집이나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합니다. 60대 중반의 이씨 할머니는 평생 남편 바라지마 하며 살아왔습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. 신사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이 씨는 점점 그 남자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. 딸이 우연히 어머니가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크게 반대했습니다.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재산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.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화를 냈습니다. 이 씨는 괴로웠습니다. 자식들의 반대로 만남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등했습니다. 남자친구는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눈치를 봐야 하냐고 당당히 만나자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. 결국 이 씨는 자식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.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소개했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.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그 남자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. 자식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. 물론 자식들의 허락을 받아야 연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자식들에게 숨기고 몰래 만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 자식들도 부모님의 행복을 바랍니다. 다만 걱정되는 것뿐입니다. 그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50대 후반의 최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. 만난 지 1년이 넘었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습니다. 재산 분할 문제, 상속 문제, 자식들 간의 관계 문제 등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. 특히 재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. 최 씨에게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상대 여자에게는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. 혹시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,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, 자식들이 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. 최 씨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혼인 전 재산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. 서로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결혼 시간 중 생긴 재산만 공동으로 소유하며 상속은 각자의 자식들에게만 하기로 명확히 정했습니다. 처음에는 서로에게 불편한 이야기 같았지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.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. 재혼이나 동거를 계획한다면 법적인 부분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. 사랑할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갈등거리가 됩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. 60대 초반의 정 씨는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상대방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. 그래서 만난 여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. 자신의 건강 상태를,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,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. 여자는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.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, 자신도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서로 건강관리를 하며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. 정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.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,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. 다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.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. 중년의 연애는 젊은이들의 연애와 다릅니다.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 이것을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배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. 서로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함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50대 후반의 한 씨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이혼은 했지만 아직도 전 아내와 연락하며 지냈고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. 자식 문제도 있고 재산 정리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새로 만난 여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.
문제는 곧 터졌습니다. 여자가 우연히 한 씨가 전 아내와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. 왜 숨겼느냐고,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냐고 따졌습니다. 한 씨는 해명하려 했지만 신뢰는 이미 깨진 후였습니다. 결국 둘은 헤어졌고 한 씨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. 6번째 주의사항입니다. 과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.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떤지,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.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불신을 만듭니다.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면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 이렇게 많은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년의 연애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오히려 이 나이의 연애는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솔할 수 있습니다.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. 다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, 그것을